김진전, 광산갑의 정의송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혁명, 이젠 윤미로, 북구울의 윤민호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셨습니다. 위원장 출신의 서구갑 김조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호남의 희망, 김선동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민중당 총선 1호 공약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86일 동안 저희들이 힘껏 뛰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보다 평등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우리 민중당 광주 전남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불공정 사회, 불평등 사회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갈 공약을 1호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34세의 여성 총리가 등장해서 핀란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세가 희망이 아니라 신나 마린이라는 총리가 제기하고 있는 주 4일 근무, 하루 6시간 노동이 핀란드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산 재분배로 사회 대개조를 시작하자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제안드립니다. 특권층의 특권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자. 불로소득을 없애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광주 전남의 정치체제가 경쟁체제가 갖춰지지 못함으로 해서 광주 전남의 정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의 정치적 경쟁체제는 초록 동색이 사람만 바꾸어서 인물만 바꾸는 그러한 경쟁체제가 아니라 정치 철학과 또 계급적 기반, 이러한 정치적 사상과 노선의 분명한 차이를 갖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세력 교체를 이룰 이런 경쟁체제가 광주 전남의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산 재분배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특권 측의 특권 자산을 몰수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재분배를 위한 10대 공약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을 재분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110억이냐? 우리가 보면 보통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억만 장자 이러지 않습니까? 1000만 장자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약 110억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110억에 초과되는 그 금액과 관련돼서는 전체 100%의 세율을 반영해서 환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나이트 프랭크, 2017년 웰스 리포트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에 1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수는 5,720명, 1,10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2,270명, 1조 1천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8명입니다. 이들의 자산을 몰수해서 우리나라 평균 보면 보통
20세 이상 성인들의 평균 자산이 약 2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을 재분배하겠다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상위 0.1%의 평균 연총소득이 약 14억 7,4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소득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소득세율 100%로 환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사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약 48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인당 10억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상위 1%의 상속 증여액은 무려 50억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 98%의 1인당 상속 재산은 평균 1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상속 및 증여 상한제를 제한을 해서 불평등의 대물림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제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의 세 채 이상 소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싹쓸이하는 현상,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집값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세 채 이상 소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몰수한 주택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에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원래 토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지는 반드시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토지 국유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토지 소유 상한제를 긴급하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 확대하면 거의 97%입니다. 하위 70%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민의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특권층의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권오현 종합기술원 회장이 약 연봉이 243억, 하루에 한 6,68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래서 초고액 연봉이 적어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재벌 사내 보유금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사내 보유금이 약 1,500조입니다. 사내 유보금이요. 특히 30대 재벌로 한정하면 약 1,000조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환수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화폐 개혁으로 탈세 및 지하경제를 일소하겠습니다. 탈세와 범죄의 원상이라고 하는 지하경제가 우리나라 GDP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집회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하경제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최저임금 10배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는 상가 임대료 제한제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법을 도입해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자산 재분배를 위한 10대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몰수, 불로소득 아웃, 자산 재분배로 사회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21대 총선은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 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 대개혁을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에 대한 시대적 상상과 혁명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 모든 문제 근원은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국민 1%가 땅 50%를 소유하고 부의 30%를 독점하고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5조가 넘고 있습니다. 극단적 자산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특권 자산을 유상무상 몰수하고 상위 10%에게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하여 자산을 재분배하는 사회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촛불혁명이 부여한 사회 대개조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의 방해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으로 방치되었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특권자산 유상몰수 자산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 동력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복지의 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제기했을 때 대부분 첫 반응은 황당하다, 실현 가능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냐 등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얻었고 실현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호남은 언제나 한국 정치혁명의 뇌관이었습니다. 호남이 바뀌면 한국 정치가 바뀝니다. 호남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 세력과 완전히 다른 정치 철학과 공약, 계급적 기반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선택하셔서 호남의 정치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